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에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어떻게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좀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 환절기 때 더 개인 위생 관리 개인 건강 관리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에 로얄티가 또 이슈화가 됐네요. 뭐 언론사에서 로얄티가 10%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애초에 어드벤친이 항사한테 주는 로얄티를 계산할 때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예전 거다, 그래서 아마 로얄티가 상당히 좀 적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약 3% 정도 내외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결과론적만 보면은 그 예측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 역시 로얄티를 계산하면서 나름 합리적인 방법을 갖다 댄 것 같아요. 항서제약의 매출액을 계산을 하면서 이 모형을 두 개를 냈었죠. 정액으로 매년 일정 금액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봤고, 매년 일정률이 증가를 하더라 라고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로얄티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눌러봤으면 여기 다트에서 여태까지는 요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자산 양수에 대한 기본 사항만 봤는데 요거 평가 의견서를 눌러보면은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이거를 몰라서 제가 엄한 걸로 뭐 나름 객관적이다 그러면서 모형 두 개도 적용하면서 로얄티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서 정확한 로얄티는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체 박사한테 500억 원을 줬죠. 그래서 이 500억 원이 나온 계산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의견서를 살펴보시기 전에요. 이 의견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서제약한테 로얄티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추정이 됐는지에 대한 거랑, 두 번째는 중국 제외한 항서제약에서 받는 로얄티 제외한 엘레바가 글로벌에서 판 금액에 대한 로얄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해 놨고요. 다시 엘레바가 받는 걸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라이센스 아웃, 두 번째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판매 금액, 세 번째는 기타 지역에 대한 판매 금액인데,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 역시 주요 국가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이 라이센스 아웃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요 주요 국가 북미, 유럽, 한국, 일본한테 라이센스 아웃한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로얄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가 외에 기타 국가에서 판매해서 얼마 만에 로얄티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추정치를 계산한 게 이 평가 의견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의견서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폴첸 박사가 받는, 어드벤첸이 받는 로얄티를 현재 LB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폴첸 박사가 리보세라닙이라는 신약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첸 박사가 이거 개발한 다음에 중국에 대한 판권은 항서제약한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중국 제외한 모든 글로벌 권리는 엘레바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폴첸 박사는 항서제약이 개발해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 따박따박 로얄티를 줬고요. 엘레바는 아직까지 수익은 없지만 엘레바한테 수익이 나오면 이 역시 폴첸 박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폴첸 박사가 가져가는 로얄티, 이 로얄티 항서한테 오는 거, 엘레바한테 오는 거, 이거를 이번에 500억 원에 사왔죠. 그래서 뭐 좀 나눠 보면은 약 240억 원은 항서제약한테 들어오는 걸로 항서제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고요. 260억 원. 나머지 260억 원은 엘레바가 줘야 될 돈을 들어오는 거고, 요거 계산하니까 500억 원이더라. 그래서 로얄티를 500억 원에 사왔다라는 의견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평가 기관 평가 의견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 어드벤친 난징이랑 다음에 SFFT가 보유한 특허권 양수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의견입니다. 평가 대상 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라고 했네요. 기본적으로 아까 500억 원을 할 때 뭐 항서제약도 있고 엘레바한테 들어온 돈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고 봤더니 이 500억 원은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제가 쳐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금요일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이자는 10%. 그러면 1년 뒤에 우리는 얼마를 받죠? 110원을 받습니다. 100원 곱하기 10%니까 110원. 1년 뒤에. 자, 그러면 1년 뒤에 받는 11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죠? 우리는 100원 곱하기 10%니까 110원이 됐잖아요.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1.1로. 그러면은
100원이 됩니다. 110 나누기 1.1하면 100원 돼요. 이렇게 현재 가치로 돌려준다고요. 폴첸 박사가 이렇게 매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4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현재 가치로 돌려놓은 게 500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형자산이잖아요. 현재 평가 대상 자산이 리보세라닙이라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위험도가 더 높다. 그래서 위험 조정 순 현재 가치법, 이게 현재 가치로 돌리는 게 현재 가치법이에요. MPV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도가 더 크니까 위험까지 조정을 한 R-MPV 방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현재 가치로 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좀 위험 개수를 조정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돌려준 것들을 했더니 50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양수 예정가액이 4,200만 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200만 불은 엘레바 거, 그리고 2,000만 불은 여기 항서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뭐 근본적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화에 따른 단계에 따라 자산화 가능 여부도 달려주고 있고요. 본 평가서는 추정치가 장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평가 방법이나 다른 재반 과정이 사용될 경우 평가 결과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해진 근거치, 모형치에 대해서 뭐 최대한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켰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자산, 평가 상세의 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항서랑 중국 외 글로벌 지역 엘레바한테 받는 매출액을 추정한 후, 그게 뭐겠어요? 로얄티죠. 항서가 매번 폴첸한테 줬던 그 로얄티, 그리고 엘레바가 매출이 발생하면 폴첸 박사한테 줘야 될 로얄티를 영업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시 치환시킨 거, 바꾼 것을 영업 가치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9년 말까지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습니다. 엘레바는 2029년까지 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고요. 항서는 2022년까지 총 3번을 받는 거죠. LB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밑에 나오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업수익의 추정,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평가 대상 자산의 영업수익은 항서 제약을 통한 중국 시장 내 리보사라의 매출액, 그 로얄티요. 그 다음에 중국 외에서 엘레바가 폴첸 박사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항서 제약 거를 일단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2014년부터 중국 내 리보세라닙의 매출액에 대한 로얄티를 수령받고 있어요. 항서는 2014년부터 폴첸 박사한테 로얄티를 수령받고 있었죠. 이후 2020년을 포함한 향후 3년,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 로얄티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항서 거는요.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국 외 글로벌 지역에서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계속 이 전제를 가정하고 그 금액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레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요 지역 북미, 유럽, 일본, 한국에서의 라이센스 아웃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로얄티. 두 번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매 수익에 대한 로얄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요 지역 외에 북미, 유럽, 일본, 한국 외 글로벌 지역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익에 대한 로얄티. 이걸 직접 판매로 했네요. 요 세 가지를 갖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계약금이 있어요. 어프런트 조건의 계약금이 있고, 두 번째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그거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자산 양수도 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특허권 4,200만 불에 양수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을 어떤 걸 썼냐고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자산가치 평가 방법, 그다음에 수익가치 평가 방법, 시장가치 평가 방법 등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적용한 평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원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10% 이자를 주더라. 그럼 내년에 얼마 받지? 그럼 110원. 11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지? 100원. 이렇게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했더라. 단 위험조정 순현재 가치법으로 약간 조정해서 했더라. 라는 거고요.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교하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자산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기초로 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평가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했던 거 100원 넣어서 10% 110원 주잖아요. 요걸 현재 가치 했던 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폴첸 박사는 항수한테도 돈 받고 엘레바한테도 원래 돈 받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년도에는 21년도에는 얼마만큼 A라는 금액, 그리고 2022년도에는 B라는 금액, 2023년도에는 C라는 금액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현재 가치 시킨 거, 다 현재 가치 시킨 거 나누기 여기 16.42%로 할인율을 계산했거든요. 나누기 1.1642, 나누기 1.1642의 제곱, 나누기 1.1642의 3승을 한 금액, 현재 가치 시킨 금액을 모형으로 채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오네요. 가중평균 할인율을 16.42%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200만 불이 나왔죠. 4,200만 불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요. 평가 대상 자산을 인수함에 따라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HLB가요. 글로벌 리보세라닉 관련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미 2014년부터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 중국 내 리보세라닉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폴첸 박사가요. 2014년부터 이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고, 이제 중국 외에 글로벌 지역에서는 엘레바를 통해서 로열티 매출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을 봤더니 엘레바한테 받는 게 2,200만 불, 그다음에 항소한테 받는 게 2,000만 불. 요거를 현재 가치 시킨 게 약 500억 원 원화로 환산한 게요. 근데 그 계산하기 전에 일단 산업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암을 굶겨 죽이는 거죠. 종양성 혈관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결국 고사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리보세라님의 장점은 내성이 현저히 감소하더라. 그리고 병용요법에 탁월하더라. 그래서 가나밀차 치료제로도 캄렐리랑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고, 옵티모랑도 6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키트루랑도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은 이런 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계산하기 전에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여기 바이오 산업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 집약도 및 연구 집약도가 높고 신약 여부 개발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주력 산업이고요. 시장성을 봤더니 미국, 유럽, 일본이 전체 시장의 70%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요국인데, 최근 흐름을 봤더니 여기 미국, 유럽, 일본이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메이징 마켓, 아시아, 중남미 제역 산업이 슬슬 포커스를 이동하고 있더라. 여기도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더라.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대박이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부가가치, 성공만 하면 대박, 뭐 이런 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입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 승인까지 성공률은 약 10% 이내네요. 잘 아시다시피 대신 NDA 들어가면은 NDA 이후에 성공 확률은 85%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아시고요. 항암제 산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참 대단한 게 2018년도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2024년 6년 사이에 2배 이상의 고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만큼의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올게요. 이거는 눈에 좀 익혀 놓으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한 거고요. 제가 밑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했어요. 1불에 1,200원으로 간단히 계산을 했더니 2020년도 중국한테 3.25%로 받아오거든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100억 원으로 예상이 돼요. 2020년도는 중국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0년도 현금 흐름은. 그 다음에 2021년도 때는 중국한테 약 125억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은 엘레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레바인데 엘레바는 3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하면은 약 84억 원. 그래서 2021년도 또를 보니까 약 209억 원. 뭐 2022년도로 보니까 중국한테는 150억 원을 받고요. 150억입니다. 글로벌은 엘레바한테는 110억 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됐더니 그 110억 원은 라이센스 아웃한 거 약 110억, 그다음에 로열티 수익은 약 3천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보면은 중국은 3년 동안만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열티는 없어지고 대신
글로벌 엘레바한테만 받는 게 있는데 이만큼 로얄티,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은 이만큼 대신 이것도 2025년까지네요. 단기적인 거고 로얄티는 보시면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뭐 약 4억 5천만 원, 13억, 32억 이렇게 늘어나네요. 추세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네요. 이때부터는 좀 봐주시고 기타 지역도 약 2026년, 2027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금 원화로 계산한 2020년도 때는 약 100억, 21년도 때는 약 210억, 뭐 이렇게 260억, 약 2023년도에는 이만큼 좀 줄어드네요. 왜냐면 이 당시 때 왜 라이센스 아웃하면 어프런트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현금 흐름이 리보세라님 로얄티 수익만 있는 거예요. 로얄티 수익만. 아필리아, 그 다음에 이뮤노믹 제외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엘레바의 리보세라닙 수익도 제외된 거예요. 엘레바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일정 부분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HLB의 엘레바의 전체 수익이냐?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에로 같은 경우는 35%, 로얄티 같은 경우는 조정한 값에 대해서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아셔야 되고 중국은 2022년도까지더라.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단기성이더라. 다음에 정증 확대로 로열티는 이렇게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 빠른 추세로. 그래서 첫 번째 중국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과 2004년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도부터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수령받고 있는데요. 로열티 수령 대상은 2022년 매출액까지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약 40% 정도가 되고요.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여러 외부 기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1인당 GDP 수준도 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간 동안 약 40%의 증가율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잔여 기간을 고려할 경우 로얄티 수익은 2022년까지 예상이 됩니다. 항서제약과의 계약에 따른 항서제약과 풀첸 박사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닌 매출액의 3.25%를 로얄티 매출로 반영을 하고 750만 불을 초과할 경우 750만 불 초과하는 금액의 30%만 로얄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서한테 받는 로얄티율은 3.25%가 맞고요. 근데 이 3.25%로 계산해서 750만 불 이상을 받게 되면 750만 불 플러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표로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측치인데요. 리보세라님의 매출은 약 이만큼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로얄티는 3.25%로 750만 불을 초과하잖아요. 1200만 불, 1230만 불로 예상이 되니까 750만 불을 초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요거에서 750만 불을 빼요. 그럼 요만큼 금액이 나오잖아요. 요만큼 금액의 30%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750만 불 플러스 요만큼 더한 요 8956이 2020년도 때 받게 되는 로얄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서제약은 받게 예상이 되고 21년도는 이만큼, 22년도는 이만큼 로얄티 수익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원화로 환산했더니 약 100억, 125억, 1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항서제약은 이렇게 로얄티를 계산을 했구나. 3.25%구나. 야, 그리고 750만 불 초과할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2022년도까지만 가능한 거구나.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서제약한테 받는 약 2천만 불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산정이 됐고 마지막에 요걸 다시 이제 현재 가치 시켜야 돼요.